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저께 이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는 바쁘다는, 핑계로 동영상을 찍지 못해서 지금 늦은 시간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어저께 동영상을 연결해서 찍는 거지만, 바깥에서 찍을 때는 몰라요. 안에 들어왔을 때랑 바깥에 있을 때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다시 생길 수 있어서 한번 잘 있는지 확인차 찍어봅니다. 어저께 하루 노숙을 했어요. 그 토요일 날 나가서 일요일 날 자고 낮에 들어왔는데요. 교회 갔다가 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최고 낮은 온도가 11도였어요. 영하 11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노숙은 할 수가 없어서 얘네들을 하루만, 아쉽게도 딱 하루만 노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건강 상태는, 다른 문제가 없고요. 이쪽에 밑에 한번 가볼게요. 건강 상태는 얘네들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어저께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와서 그런지 더 색깔물은 진하게 물들었었는데 요 안에서 조금 따뜻하다고 다시금 물이 살짝 빠졌네요. 건강하기만 하다면 다시금 밖에 나와서 이쁨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문제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밖에 나갔다 왔던 아이들의 색깔과 몸 상태는 좋아요. 너무나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뻗어야 돼서요. 잠시만 말없이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물 주는 걸 잘 모르시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물 주는 걸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떨어지면 가르쳐 드리기가 좀 더 편할 텐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이게 많은 상황이 있어요. 햇볕이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다음에 햇볕은 나고 바람은 부는데 온도가 떨어졌을 때, 더울 때, 뭐 여러 가지 제 앞쪽에 동영상을 보면 한 가지 한 가지의 모든 조건을 따지면 뭐 1의 조건과 3의 조건, 4의 조건이 합쳐지고 아니면 5의 저기 조건이랑 뭐 이게 합산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다 따져본다고 하고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서요. 이제 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제가 이럴 때 물을 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런 말을 해도 이제 갓 키우기 시작했던 분들한테는 그런 설명이 애매모호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요즘은 제가 물 주는 거는 어떠냐면 얘네들이 가을에 바깥에서 물을 한번 흠뻑 먹고 들어와서 바로 먹고 들어왔으면 지금까지도 좀 버텼을 텐데요. 이게 군데군데 이제 빗물 먹은 아이들, 안 먹은 아이들, 그 다음에 많이 먹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목마른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특히 요 비안트 같은 경우는 중간 입장이 마르기도 하죠. 얼굴을 만져봤더니 힘이 없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비안트는 이 아이라는 말을 제가 빼야 되겠는데 제가 너무 많이 쓰더라고 그 말을. 그래서 또다시 코가 맹맹해지네요. 진짜 이 비염 너무 힘듭니다. 요 비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조금 줬어요. 어저께 여기 들여놓고 물을 조금 준 상태인데 물을 바로 먹지는 아마 못할 거예요. 겨울에는 물 반응이 좀 느립니다. 특히 비안트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고 얘가 좀 느린 상태거든요. 근데 겨울에 되면 얘네들 뿌리 반응을 그렇게 빨리빨리 훅훅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느릴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챙겨준 애들은 샬롯 같은 경우 입장 얇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물을 챙겨주고 샤몽도 물이 좀 목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챙겨줬습니다. 많이 챙겨줄 수가 없는 이유가 저는 이 아이를 이렇게 얘네들을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여기를 다 안에서 베란다 문을 닫고 이렇게 있지 않고 베란다 문을 닫고 있으면 11도예요. 이렇게 있지 않고 문을 열어둘 거거든요. 열어두거나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영상일 때만 내놓으면 거진 못 나가요. 인천에서는 영상의 기온이 잘 없어요. 겨울에 날씨가 정말 푸근하고 좋을 때 그래도 영하권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들어올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화분 흙이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완전히 샤워하듯이 물 주는 거는 겨울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조금씩 주고 있어요. 원래 겨울에도 물을 확 줘서 얘네들 목마름을 좀 없애고 다시 흙을 말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저희 집 환경에서는 여기 지금 베란다 습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여기 베란다 크기가 얼마나 되나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대충 저 길이 이런 거 잘 못 재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3m 좀 넘어요. 완전한 3m는 아니고 길이가 3m가 좀 높고 폭이 1m가 조금 넓을 거예요. 1m보다 조금 넓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세탁기 공간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얼마 안 돼요. 지금 다육이가 제가 있을 공간이 2m 조금 더 넘게 그 정도에 있을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상당합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그래서 문을 열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보고 막 용감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거예요. 선택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옛날 좀 확장형 말고 베란다가 있는 곳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제일 이뻐진 게요. 여기 후레뉴 보이시죠? 우와, 깜짝이야. 후레뉴 보이시죠? 제 옷에 뭐 입장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페리도트 입장을 떨어뜨린 줄 알고 봤더니 그나마 하엽지려고 하는 입장이네요. 다행입니다. 여기 너무 좁아서 여기 후레뉴 있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얼굴 형태가 너무나 마음에 들게 건강하다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여기 보이시죠? 이 아이 생장점이 보면 크려고 하는 얼굴의 형태가 보여요. 그리고 얘는 분지를 그렇게 하네요. 또 분지 또 했어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얘가 분지를 또 하네. 원래 얼굴이 2개로 분지했었거든요. 이쪽에서 얼굴이 하나가 더 분지돼서 3개입니다. 이렇게 후레뉴가 분지되는 아이가 있고요. 자구를 달아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육이가 분지하는 아이는 분지를 잘하고요. 자구를 달아준 아이는 또 자구를 잘 답니다. 분지를 안 하고. 이게 얘네들이 타고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왜 사람도 같은 형제지만 얼굴 형태가 다 다르듯 그렇게나 잘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다육이도 정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크는 얘기들을 조금씩 하고요. 우리가 잎꽂이 한다 그랬는데 제가 말만 하고 하지 않았죠. 오늘 제가 잎을 한번 뜯어볼까 합니다. 오늘 잎을 잘 되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번에는 심는 걸 어떻게 심을 거냐면 그늘이 졌지만 요렇게 반찬통 있잖아요. 이거 뭐 음식 시켜 먹으면 좀 국그릇으로 좀 크게 나오는 거 요런 데다가 심어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장을 같은 거를 이렇게 소복하게 심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거 잎꽂이 있잖아요. 요거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잎꽂이도 만들어 봤지만 여기에서 만들어진 아이, 꽃다발 같이 수영을 만들어 놓은 아이가 제일 뿌듯하고 여러분들도 좋아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심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이런 데다가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데다가 심어서 이렇게 밖에 넣었다 뺐다 하시기에는 얘도 좀 무거워요. 2손을 사용해야 돼요. 얘는 한 손으로 충분히 되거든요. 가벼워요. 겨울에 잎꽂이 한 아이들도 겨울에 완전히 우리가 다 보내기 전까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 더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봄을 맞이하는 잎꽂이 다육이는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라요. 그리고 이쁘게 자라요. 그래서 제가 잎꽂이를 만약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다 그러면 요 아이에다 심어서 저기 어디죠?
부엌 쪽에 작은 창문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왔다 갔다 하려고요. 앞쪽 여기는 큰 창문을 열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집안 온도에 변화가 좀 있어서 제가 문 열기가 좀 그래요. 애들이 방학이라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아이를 요렇게 신거나 아니면 풀분 요렇게 넓은 요런 풀분이 까만 풀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있으면 여기에다가 심으셔도 되죠. 근데 저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이게 들었다 놨다 하기가 너무 좋아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얘를 그냥 여기 끝에만 잡고 내놓기도 좋아요. 너무 가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오는 데서 이제 우리가 마사를 해주면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조화를 하시는, 저한테 가지고 있는 이꼬지 조화를 하시는 것처럼 한번 같이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프리티도 괜찮고요. 저는 청옥금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꺼내기가 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청옥금을 제가 풀분에다가 그냥 해놨어요. 얘네들 요렇게 얼굴이 지금 얼음땡에서 많이 큰 건 아닌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흙 위에 뿌려준다 생각하고 그냥 얹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나와요. 나오고 뿌리를 지네들이 알아서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떤 때는 이제 얘네들을 뿌려주는데 뿌리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너무 많이 소복하게 한쪽에 몰려있다 싶으면 그 중에 몇 개를 뽑아서 빈 땅에다가 살짝살짝 심어주는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잘 자랍니다. 지금 저는 얘를 너무 여기 바람에 날려가지고 몇 개가 사라졌죠. 소멸됐죠.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피를 받아서 클 거예요. 얘를 바깥에 지금 내보내면 얘 잘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 그냥 입장이 이렇게 너무 조그만한 아이들, 그리고 특히 요런 베리 종류, 요런 베리 종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도 여기에다 그냥 뿌려 놓으세요. 저는 요번에 뭘 해볼 거냐면요, 화분갈이 하는 건 여기가 너무 좁아서 제가 찍을 수가 없어요. 이게 거치대 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제가 심어주고 요거 하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결과라 해봐야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흙에다 뿌려주는 거. 제가 2년 전인가 2년 반 전인가 2년 전일까 겨울에 했을까 아마. 조이스 툴러크 있잖아요. 얘는 금이고 조이스 툴러크도 제가 키우는데 그 아이를 적심하면서 너무 위로만 자라는 거죠. 얘가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 햇볕 요구량이 얘가 따글따글하게 자랄 수 있을 만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심어주면서 그러니까 합식해서 심어주면서 다른 화분에 얘를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서 그 커팅한 것도 나눔을 하고요. 커팅하고 난 다음에 심어주기 전에 보면 여기 입장이 너무 많이 달려있으니까 떼주잖아요. 이 입장을 떼가지고 흙 위에다가 그냥 얹어놨어요. 그냥 얹어놓고 그 아이를 창문 앞에다가 두고 그 아까 그 제가 말했죠, 동서 방향, 동서가 아니구나, 동남 방향에 있는 그 부엌 창문 있는데 그냥 놔두고요. 나든지 안 나든지 계속 그쪽에다 놔뒀어요. 놔두고 햇볕 볼 때도 햇볕 들어올 때 햇볕을 살짝 보여주고 문을 살짝 열어줬다가 닫아주고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이꼬지 때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얘가 진짜 어떻게 자랐냐면 요 베리처럼, 요 베리 있잖아요. 요 베리처럼 이꼬지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미니 다육이 일기님한테 나눔을 했거든요. 그분 지금 이꼬지로 키우는데 이것처럼 이런 것처럼 빼곡히 있어서 정말 이쁘게 잘 키우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요 금을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이스 툴로크가 그렇게 이꼬지가 잘 되면 금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볼까 해요.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죠. 일반 그냥 쌩얼이 나와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를 분갈이를 해줘야 돼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아이 안 되는, 몇 가닥 안 되는 그 아이랑 이 아이랑 합식을 해주면서 얘를 커팅을 해서 바로 옆에다 찔러줄 거예요. 왜냐면 얘가 목대가 얇아서요, 말렸다 심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잘라서 바로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한 화분에다가 키우고요. 여기에서 뗐던 입장들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흙 위에다가
어디에다 제일 들었다 놨다 하기 편하고 공간 차지 안 하는 데가 좋습니다. 나는 정말 크게 많이 키워야지 처음에 욕심부려서 하잖아요. 나중에 더 이쁜 이꼬지가 되면 걔 찬밥덩어리 돼요. 그래서 정말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요런 풀분에다가 얹어주든지,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얹어주든지 아니면 요거 처음에 조이스 플로크를 할 때는 요거 말고 진짜 요거보다 조금 입구가 작고 길이가 긴 거에다가 제가 심었거든요. 아 진짜 이쁘게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시고자 한다면 온슬로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온슬로우도 요런 식으로 키워놓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요거 니크셔나처럼 이렇게 소복하게 심어서 놔두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온슬로우도 이꼬지가 잘 되니까. 그리고 또 잘 되는 아이들을 뭘 갖고 있었을까? 미인 종류 있잖아요. 미인 종류도 잘 됩니다. 문수톤도 잘 되고, 홍미인, 성미인, 복숭아 미인은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되는데, 걔가 밑에 입장을 뜯어서 한 게 아니고요. 위에 생장점에서 뜯어져서 된 거라 잘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얘가 원래 얘는 이제 자구들이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그 모든 힘을 남아있는 자구들한테 혹시나 걔가 번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잘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오팔리나도 잘 됐고요. 루비다나도 잘 됩니다. 루비다나도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해드렸던 거 제가 적어 놓은 거 있는데 저쪽에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잠깐 찍고 갈게요. 여기에 지금 물을 제가 흥건히 줬다 그랬잖아요. 봄에 날 좋을 때 물 주듯이 샤워기로 정말 물을 많이 줬었는데요. 얘가 그렇게 물 주니까 너무 좋아하네요. 루비 레크레이션 같은 경우는 너무 겨울에 말리지 마시고 물을 주고 찬바람을 좀 쐬주는 걸로 하면 웃자라는 느낌은 없고요. 얘네가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살 만큼의 얼굴을 내주고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쁘게 열매처럼 자라고 있는 루비 레크레이션입니다. 와, 얘 진주 목걸이라고 하잖아요. 포도송이 같아요. 얘는 포도라 불러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로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길쭉길쭉한 입장으로 자라면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 루비는 요렇게 자라면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만 자라준다면 너무 이쁘다. 여기 지금 얘한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위에 흙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 요거에 아쉬움이 있는 거지 얘 자라는 거 현재의 모습은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분에서 얘가 2년 반 넘었나? 3년인가? 이름표도 없어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이름표가 필요가 없어요. 이 이름표에 있어 봐야 여기 있다. 20년도에 왔네요. 20년 2월 11일 날 심어준 것 같아요. 요렇게 동글동글한 얼굴로 자라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요렇게 초록초록한 얼굴로 동글동글한 얼굴로 왔죠. 처음부터. 그래서 얘가 웃자라지 못하도록 얘는 항상 햇볕 좋고 바람 많이 불고 하는 곳에다가 놔뒀어요. 얘가 한번 웃자라기 시작하면 이 덩굴이 길어지고 입장도 덤성덤성해지고 입장 자체가 너무 긴 것들은 제가 별로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일 바깥쪽에 베란다에 그 난간 있잖아요. 바깥쪽으로 아예 걸어 놓거나 아니면 추울 때도 얘도 같이 있었어요. 영하권에. 영하권에 3, 4도 얘도 추위를 많이 잘 견딘다고는 하진 않던데 저는 그렇게 뒀어요. 두고 지금도 물을 흠뻑 먹고 여기에 있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온도가 더 떨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열매처럼 잘 열리는 거 보면 이 아이는 겨울에 물을 흥건히 주고 물을 최대한 잘 주고요. 쪼글쪼글한 거 없이 물마름 없이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조건은 창문을 열어주고 베란다 온도를 밤에는 11도, 9도 막 이렇게 가도요. 낮 온도는 2, 3도에서 머물게 해줬어요. 여기를 제가 문을 열어놔도 바깥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져도요. 여기가 영하 2도를 넘어서지는 않더라고요. 영하 1도 아니면 0도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영하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키우는 조건이 될 때 이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화분 흙에서 얘가 뿌리를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달라지겠죠. 오늘 루비가 너무 이뻐서 계속 한번 찍어 봅니다.
여름에 이게 봄에 얘를 꺾어서 여기 위에 흙이 보이지 않게끔 심어주면 얼마나 더 이쁠까요? 아우,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아직 저는 입장을 뜯지 않았지만 만약에 입장을 뜯었다고 하면 요런 그릇 나지막한 요것도 좀 높아요. 높고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햇반 그릇이 있잖아요. 이 햇반 그릇에다가 얘네들을 그냥 저는 던져줍니다. 뒀다가 뿌리 나오고 자구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될까요? 한 요 정도만 나와도 여기 있잖아요. 요 정도만 나오고 같은 아이들끼리 제가 아까 말했던 저기 드렸던 일회용 반찬통에다가 심어주고 햇볕을 보여주러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심어줄 때가 지금 관리할 데가 없어서 얘가 제가 일부러 뜯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뜯어진 입장들이라 그냥 놔두고는 있는데요. 머리 안 비신 아이들 같이 뿌리가 그렇게 났죠.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놔둡니다. 놔뒀다가 이 정도 될 때 같이 한번 심어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꼭 여기에다가 안 놓으셔도 되고요. 그냥 선반 위에다 얹어 놓으셔도 되고 창가 앞에다가 햇볕 들어올 때 제가 봐도 이거 자고 낼 때는요 얘네들도 햇볕이 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땡볕은 아니고 창문에 비쳐서 들어오는 정도. 그 다음에 거실의 온도가 한 20도 가까이 왔다가 20도도 춥죠. 23도에서 25도, 6도까지 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데다가 놔두고 뿌리하고 자고 나오게끔 기다려 주셨다가 제가 같이 심어요 할 때 같이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놔두시면 된다는 거. 저는 동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입장을 떼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창들도 어저께 노숙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이 아이들을 천천히 보면서 이 꽂이 잘 되는 아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창문을 다 닫아 놓으면요 온도가 자꾸 높아져서 제가 문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문 두 개를 여는 게 아니고요. 창 하나만, 두 쪽 있는 쪽에 하나만 열어서 환기가 조금 되게끔 하려고요. 여기 있던 간츠를 베란다로 뺐어요. 물을 차는 것 같아서요. 바깥에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는 물 차는 아이들이 없는데 요렇게 꼭꼭 닫아두고 얘네들이 바깥에 나가기는 해서 걔가 그러니까 물의 입장에 물 차는 현상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그냥 베란다 쪽으로 옮겨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에 이 꽂이 잘 되고 가지고 계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러블리 로즈도 잘 되고요. 오팔리나 백모단, 흑계리도 정말 잘 됩니다. 빠른 속도로 자라요. 흑계리. 다른 아이들도 이 꽂이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도 이 꽂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은 같이 심어주는 시기가 너무 달라서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달 넘도록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잘 크는 성장 속도가 좀 빠른 아이들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되게 괜찮고요. 홍미인, 퍼플 딜라이트, 홍미인, 그리고 프리티, 석연아, 해리왓슨,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베리 종류들 뭐 레드베리, 홍호, 뭐 저기 오로라도 되긴 한데 오로라도 좀 그렇긴 하죠. 오로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 아이들로 한번 뜯어서 한번은 이꼬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슬로우도 여기 안 적혀 있네요. 온슬로우도 괜찮고요. 제가 이 꽂이에서 괜찮다는 거는 아까 미인 종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잎을 뜯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해두시고요. 그 홍옥과 레드베리 이런 것처럼 이런 열매처럼 생긴 아이들, 작은 아이들 제가 흙 위에 뿌려두세요 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흙 위에 뿌려주면 자기 마음대로 수영을 잡고 크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 걔네들을 그냥 접시 위에다가 살짝 놔두세요. 입장이 얇으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거 있잖아요. 베리 같은 경우 동글동글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거 말고 조이스 툴로크 같이 입장이 얇은 것처럼 돼서 걔 꼭 입고지 안 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흙 위에 그냥 뿌려두고 놔두는 게 더 낫습니다. 입장이 좀 덜 말라요. 걔네들이 한번 입장 말라버리면
뿌리는 나오는데 자구가 나오기 전에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 걔네들은 뿌려놓는 게 낫고 홍옥, 청옥, 뭐 홍옥, 청옥 알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나? 베리 종류가 많잖아요. 이름 여러 가지던데. 그런 식으로 된 아이들은 그냥 접시 위나 이런 데다가 놔두고 뿌리가 살짝 나오거나 얼굴이 나왔을 때도 심어주면 좋긴 한데 너무 그렇게까지 기다리니까 걔네들 얼굴이 사라지는 거, 입장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뿌리가 살짝 비칠 때 크기에 나란히 나열하셔서 심으셔도 돼요. 뿌리가 살짝 감춰지게끔 그렇게 해놓으셔도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걔네들 어쨌든 뜯는 게 중요하니까 생장점이 잘 붙어 있도록 그렇게 뜯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현재 온도는 영하 5도예요. 아까 찍을 때만 해도 영하 5도였거든요. 이 아이들은 제가 보고 지금 현재 영하 5도고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베란다는 지금 내놓는 거를 오늘 안 했어요. 그래도 창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창은 여기 있는 데는 베란다가 아니라 방이라서 얘네들은 내놓는 걸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내놓을 수 있을 때는 무조건 내놓을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꼬지 같은 아이들도 해를 조금씩 보여주시면 정말 잘 큽니다. 겨울이라고 너무 따뜻한 데 있는 것보다요. 바깥에 얘네들은 밖에서 자라는 게 최고인 거예요. 바깥에와 같이 바람도 불어주고 해가 안 되면 바람이라도 불어줘야 얘네들이 단단합니다. 어저께 제가 저기 누구죠? 잘 키우시는 분 손홍기 다육님 채널을 제가 챙겨보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짧고 통통하게 환엽으로 키울 수 있을까를 해서 동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거기에 조건들 중에 하나가 바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할 때는 바람이 중요하더라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바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줘봐야 밖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환기시킬 수 있을 때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한 번씩 잠깐이라도 크게 몇 개라도 내놨다가 들여놓는 게 얘네들을 이쁘게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자꾸 겨울인데 네모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죠.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 살아있고 이러면 봄에 하셔도 돼요. 봄에 해도 충분히 이쁨을 얘네들이 보여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가 방이라서 더더욱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동영상을 찍고요. 예쁜 아이들은 내일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되시면 좋겠고요. 건강하셔야 다육이를 돌보니까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